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이슈들 진짜 흥미롭거든요. 국내 지자체의 책임 논란부터 전 세계를 흔드는 지정학적 줄다리기, 그리고 대기업의 숨겨진 재무 구조가 어떻게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돌아가는지까지 말이죠. 오늘 저희는 소스 방송에서 다룬 핵심 주장과 데이터들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싹 정리해드릴 겁니다. 복잡해 보이는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네 가지 큰 틀입니다. 첫째는 행정 및 지자체 책임, 둘째는 지정학과 미국 선거, 셋째는 기업 재무와 브랜드 리스크, 마지막 넷째는 사회적 긴장과 시장 전망입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행정과 지자체의 책임 문제입니다. 소방서장의 해외 출장 논란으로 시작해보죠. 방송에서 제기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으로 4박 5일 출장을 갔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긴급 출동 차량이 인천공항에 5일 내내 그냥 주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거죠. 게다가 수행 인원만 10명이었는데 여기에는 영상 촬영이랑 보도 자료를 쓰는 홍보 인력까지 껴 있었습니다. 일정표를 보면 14일과 16일에는 아예 관광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진행자들이 강력하게 던진 의문은 이겁니다. 이게 과연 본연의 안전직무를 위한 출장이 맞느냐라는 거죠. 긴급할 때 써야 할 공공차량을 왜 공항에 방치해 뒀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창한 수행단이 굳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 책임 문제가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서울 삼성역 GTX 건설 현장의 철근 누락 스캔들입니다. 2025년 11월 10일에 시공사가 철근 누락 사실을 처음 보고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나온 시장의 지시사항을 보면 공기 단축 얘기만 있고 철근 누락 얘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2월에 외부 전문가들이 점검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정작 철도공단에 정식 보고가 들어간 건 한참 뒤인 4월 24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방송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주 깊은 지하 5층에서 핵심 하중을 버텨야 할 철근이 빠졌다는 건데 이렇게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도대체 어떻게 수개월 동안 방치될 수 있었을까요? 출연자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선거가 코앞인데 공사가 지연되는 걸 막으려고 내부 보고나 전문가들의 경고를 조직적으로 덮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타이밍 맞추느라 시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주장이죠. 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야를 확 넓혀서 지정학과 미국 선거, 특히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측의 요구사항을 비교해보면 정말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미국은 이란한테 고농축 우라늄 다 내보내고 20년 동안 꼼짝 말고 핵 활동 동결하고 원자력 발전도 아예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우라늄은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 동결 기간도 줄여라. 원자력 발전은 포기 못하는 국가 주권이다. 이렇게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스가 짚어낸 협상의 진짜 이유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왜 하필 지금 60일짜리 짧은 양해각서를 서둘러 맺으려고 할까요? 방송은 그 동력을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5월, 6월에 몰려있는 주요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 때문이라는 거죠. 다가오는 선거 전에 유가를 잡고 외교적인 성과를 내서 레임덕을 피해야 하는 절박함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주제, 기업 재무와 브랜드 리스크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스타벅스와 이마트 그룹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웬만한 논란에는 꿈쩍도 안 하던 대기업 총수가 왜 특정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마자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을까요? 소세방송은 이 상황을 그룹의 꽤나 다급한 재무적 현실과 쫙 연결해서 풀이했습니다. 방송에서 짚어준 자금 흐름을 보면 답이 좀 보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어마어마한 현금을 만들어내면 지분 67.5%를 가진 이마트가 무려 717억 원이라는 배당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이마트를 통해서 정용진 회장 개인에게 199억 원의 배당금과 급여가 흘러들어가는 구조죠. 한마디로 스타벅스가 전체 그룹과 오너 일가의 엄청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4,542억 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냐면 우리가 카페 앱에 미리미리 충전해두는 선불금 있죠? 그 선불금의 전체 규모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231억 원입니다.
아까 말한 그 엄청난 선불금을 그냥 통장에 예치만 해둬도 기업 입장에선 1년에 가만히 앉아서 이만큼을 순수 이자로만 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깜빡하고 안 써서 유효기간 5년이 지나 없어져 버리는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른바 낙전 수익으로만 매년 66억 원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방송은 지적합니다. 이렇게 거의 힘 안 들이고 막대한 현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보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이 그룹의 얼마나 절대적인 생명줄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계약 조항입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경우 35% 할인된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본사에서 한국 파트너가 브랜드 가치를 망쳤다고 판단하면 35%나 깎은 헐값에 한국 법인을 통째로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방송 패널들의 분석은 이겁니다. 며칠 만에 하루 500억 원에 달하는 매출 타격이 실제로 눈앞에 닥치니까 자칫하면 회사를 본사의 통째로 넘길 수도 있다는 그 엄청난 재무적 리스크가 실질적인 공포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단순한 체면치레가 아니라 기업의 숨통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이례적인 대국민 사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의 사회적 긴장 상태, 그리고 흥미로운 시장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얘기인데요. 방송 출연자들이 제기한 내용 중에 아주 충격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반대 정치 성향을 띤 세력들이 추모 행사나 자원봉사 모임 같은 곳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아는 암호 같은 은어로 참석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오프라인 현장에서 묘한 단어들을 쓰면서 교묘하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심각한 의혹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번엔 경제 데이터를 하나 보죠. 소스방송은 2026년 1분기 OECD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짚어줬는데요. 아주 눈에 띄게도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률 전망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데이터를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기초 체력을 근거로 진행자들이 제시한 코스피 목표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8,000포인트입니다. 그냥 기분 좋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런 탄탄한 거시경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계산해낸 숫자라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분석가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거시적인 경제 지표가 압도적으로 좋으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예전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팔고 나가는 낡은 패턴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 시장의 진짜 가치를 인정하고 대규모 매수세로 돌아설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거죠. 자, 어떠셨나요? 행정 관료의 도덕성 문제부터 기업의 숨겨진 재무 조항, 중동의 지정학적 줄다리기, 그리고 놀라운 경제 성장 지표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이익, 지역 인프라, 글로벌 정세가 동시에 크게 요동치고 있는 지금, 과연 이 숨겨진 역학관계들 중에서 어떤 이슈가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 전해드린 이 해설이 상황을 꿰뚫어보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